꽃님이님,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요즘 부동산 뉴스 보실 때마다 마음이 더 복잡해지시죠? 거래는 없는데 가격은 오르고 정부는 대책이 없다고 말하고 도대체 지금 시장이 왜 이렇게 움직이는지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오랜 시간 현장에서 수많은 가구의 주거 선택을 지켜보면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분석해왔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집값 전망을 맞추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이 왜 예전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그 구조 자체를 차분히 풀어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과거의 경험으로 지금 시장을 판단하시는데요. 그게 통하지 않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2026년 초에 정부 최고 책임자가 집값 문제에 대해 뚜렷한 해법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시장에 큰 파장이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책 실패를 인정한 거 아니냐고 말씀하시는데요.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시장을 통제하던 힘 자체가 과거보다 약해졌다는 현실 인식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지금 시장을 보면 거래량이 극도로 줄어든 상태에서도 서울 핵심 지역과 일부 수도권에서는 신고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이해가 되세요? 사람들이 안 사는데 가격이 오른다는 건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수요가 느려서가 아닙니다. 매물이 시장에 나오지 않는 구조에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팔 사람이 안 파니까 사려는 소수가 높은 가격을 부르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매물 동결 효과라고 부릅니다. 과거에는 정부가 정책을 발표하면 시장이 반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되고 투자자들이 규제를 빠르게 학습하면서 정책 발표보다 시장 반응 속도가 더 빨라졌습니다. 이게 바로 시장의 고지능화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지금 부동산 시장을 움직이는 새로운 구조를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대응 방법을 놓치게 됩니다. 댓글로 지금 가장 궁금하신 점을 남겨주세요. 오늘도 한번 꽃길로 가보시죠. 꽃길. 기다려라. 제가 얼마 전에 만난 65세 최영호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릴게요. 최영호님은 서울 강동구에 30년 넘게 사셨던 분인데요. 최근 몇 년간 부동산 뉴스만 보시면 속이 답답하다고 하셨습니다. 본인이 살던 동네는 가격이 제자리인데 몇 정거장 떨어진 곳은 억 단위로 오르는 걸 보면서 본인만 뒤처진 것 같은 기분이 드신 거죠. 그런데 최영호님께 제가 여쭤봤습니다. 지금 사시는 집을 팔 계획이 있으세요? 그랬더니 전혀 없다고 하셨어요. 그럼 왜 가격 걱정을 하시냐고 물으니까 그냥 주변에서 다들 오른다고 하니까 본인만 손해보는 것 같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 많은 분들이 느끼시는 혼란입니다. 시장이 복잡해지니까 정보는 넘쳐나는데 정작 내 상황에 맞는 판단은 어려워진 겁니다. 뉴스에서는 매일 새로운 규제와 정책이 나오고 전문가들은 각자 다른 전망을 내놓습니다. 그러니 꽃님이님들처럼 오랜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꽃님이님의 부동산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단순히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얘기가 아니라 시장 자체가 어떻게 변했는지 구조를 이해하시면 훨씬 현명한 판단을 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꽃님이님의 안정적인 노후 자산 관리를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꽃님이님의 부동산 관리 방식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뒤에 나올 대응 방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 쌓아온 자산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할 수 있어요. 최영호님께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가격 걱정보다 중요한 건 지금 가진 자산의 성격을 정확히 아는 것이고 앞으로 어떤 변화가 올지 구조를 이해하는 거라고요. 그제서야 최영호 님도 마음이 좀 편해지셨다고 하셨습니다. 꽃님이 님도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나면 단순히 뉴스에 흔들리지 않고 본인의 상황에 맞는 판단을 하실 수 있는 눈이 생기실 겁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원칙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시장이 왜 예전과 다르게 움직이는지 그 핵심 구조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되고 투자자들이 규제를 빠르게 학습하면서 지금은 정책 발표보다 시장 반응 속도가 더 빨라진 시대입니다. 과거에는 정부가 규제를 발표하면 시장이 한 박자 늦게 반응했는데요.
지금은 정책이 나오기도 전에 시장이 먼저 움직입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보면 2024년 하반기부터 주요 규제 발표 전후로 거래량이 급격히 줄어드는 현상이 반복됐습니다. 사람들이 정책을 예측하고 미리 대응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바로 시장의 고지능화입니다. 정보 격차가 줄어들면서 일반 가구도 전문 투자자처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72세 김순자님은 작년에 이런 경험을 하셨습니다. 손주가 대출 규제가 강화될 거라는 뉴스를 보고 미리 알려줬대요. 그래서 김순자님은 전세 계약 갱신을 한 달 앞당겨서 마무리하셨고 실제로 2달 뒤에 규제가 나왔습니다. 과거 같으면 규제가 나온 뒤에야 허둥지둥 대응했을 텐데 이제는 시니어 세대도 정보를 빠르게 받아들이고 움직이십니다. 꽃님이님도 주변에서 이런 변화를 느끼고 계시지 않으세요? 뉴스만 보면 항상 한 발 늦는 것 같은 기분. 그건 시장이 이미 그만큼 빠르게 변했다는 증거입니다. 앞으로는 정책을 쫓기보다 시장 흐름 자체를 읽는 눈이 훨씬 중요합니다. 거래량이 극도로 줄어든 상황에서도 특정 지역은 신고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사실 이건 수요 증가 때문이 아니라 매물이 시장에 나오지 않는 구조 때문입니다.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용산구 일대를 보면 2025년 거래량이 전년 대비 40% 가까이 줄었는데도 가격은 소폭 상승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집주인들이 안 팔기 때문입니다. 규제가 강하니까 팔면 다시 사기 어렵다는 걸 다들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매물로 안 내놓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급하게 집을 사야 하는 소수의 수요가 높은 가격을 부르는 겁니다. 국토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서울 주요 25개 구 중에서 실거주 목적 거래 비율이 2023년 대비 15%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투자 목적이 아니라 정말 살 집이 필요한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비싼 값을 주고 사는 구조입니다. 매물 동결 효과가 가격을 떠받치고 있는 셈이죠. 여기 8세 박영수님은 마포구에 집을 갖고 계신데요. 작년에 팔까 고민하셨대요. 그런데 주변 부동산에서 지금 팔면 세금도 많이 나오고 다시 살만한 집은 더 비싸다고 하니까 결국 안 파셨습니다. 이런 분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러니 매물은 계속 줄어들고 가격은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꽃님이님 중에서도 비슷한 고민하고 계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팔까 말까, 갈아탈까 말까. 그런데 지금은 그 판단을 하기 전에 시장 구조부터 이해하셔야 합니다. 매물이 없는 시장에서는 가격 논리가 달라집니다. 30대와 40대 맞벌이 가구의 주거 선택 방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 세대는 집을 거주의 의미보다 자산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외곽에 여러 채 갖는 것보다 도심 한 채를 선택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24년 기준 서울 30대, 40대 맞벌이 가구 비율이 60%를 넘었습니다. 이 가구들은 주말마다 교회로 나가는 삶보다 평일 출퇴근이 편한 삶을 선택합니다. 그러다 보니 직장과 가까운 도심 지역으로 수요가 집중되고 지역 간 격차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서울 안에서도 강남 3구와 마용성 지역은 계속 오르는데 외곽은 정체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한국감정원 분석에 따르면 2025년 서울 주요 업무지구 반경 5km 이내 아파트 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8% 상승했지만 10km 이상 떨어진 지역은 2% 수준에 그쳤습니다. 이게 단순히 강남이 비싸서가 아니라 일하는 곳과 가까운 곳에 살겠다는 세배 전체의 선택이 만든 결과입니다. 98세 정미경님은 딸 부부가 경기도 외곽에 있는 넓은 집 대신 서울 구로구 작은 아파트를 선택했다고 하셨어요.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딸이 이렇게 답했답니다. 엄마, 저희는 평일에 살아요. 주말에 잠깐. 넓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매일 출퇴근 30분 안에 되는 게 훨씬 중요해요. 이게 지금 젊은 세대의 생각입니다. 꽃님이님 세대는 넓은 평수, 좋은 학군, 쾌적한 환경을 중시하셨는데요. 지금 세대는 시간과 효율을 중시합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셔야 앞으로 시장 흐름을 읽을 수 있습니다. 정부의 강한 규제가 가격 안정으로 바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토지거래 허가, 실거주 의무, 중과세 같은 주제들이 쏟아졌는데요. 이게 수요만 줄인 게 아니라 공급까지 동시에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려는 사람도 줄었지만 팔려는 사람도 줄어든 겁니다. 국토교통부 발표를 보면 2024년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전년 대비 35%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서울 평균 집값은 3% 상승했습니다.
거래는 급감했는데 가격은 올랐다는 건 규제가 의도한 방향과 다른 결과를 만들었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실거주 의무 같은 규제는 핵심 지역의 희소성을 오히려 키웠습니다. 투자 목적으로 사지 못하니까 정말 살 사람만 사는 건 맞는데요. 그럼 매물이 더 안 나오니까 가격이 떨어질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규제가 강할수록 시장은 더 얼어붙고 움직이는 가격은 더 높아지는 역설이 생겼습니다. 70세 이정숙님은 송파구에 작은 아파트 하나를 갖고 계신데요. 몇 년 전에 규제가 강화되면서 팔기도 어렵고 전세도 놓기 어려워졌다고 하셨습니다. 규제 때문에 선택지가 줄어든 거죠. 이런 상황이 시장 전체적으로 확산되면서 유동성이 극도로 낮아졌습니다. 꽃님이 님도 느끼고 계시겠지만 규제가 많다고 해서 집값이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시장을 복잡하게 만들고 일반 가구는 더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규제를 탓하기보다는 그 안에서 어떻게 대응할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전세 시장으로 이 여파가 이어졌습니다. 계약갱신제도와 실거주 규제가 겹치면서 시장에 나오는 전세 물량이 크게 줄었습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한 번 세입자 받으면 최소 4년은 묶이니까 아예 전세를 안 놓거나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가 늘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보면 2024년 서울 전세 매물 수가 전년 대비 28% 감소했고 같은 기간 월세 매물은 17% 증가했습니다. 전세에서 월세로 이동하는 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난 겁니다. 이건 단순히 집주인 입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입자 입장에서도 선택지가 줄어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 전세를 살던 사람들이 아예 집을 사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전세금도 비싸고 2년마다 불안정하게 이사 다니느니 대출받아서라도 사겠다는 겁니다. 이게 전세에서 매매로 이동하는 흐름입니다. 62세 한명희님은 강북구에 전세로 사시다가 작년에 집을 사셨습니다. 전세금이 너무 올라서 조금만 보태면 대출받아서 살 수 있겠다 싶어서 결정하셨대요. 이렇게 전세 시장의 불안정이 매매 수요로 전환되면서 특정 지역 가격을 밀어올리는 효과도 생겼습니다. 꽃님이님, 주변에도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전세 사는 게 이제 편하지 않다고 느끼시는 분들. 그런데 문제는 매매로 넘어가려고 해도 집값이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서민 가구가 겪는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서울이라는 행정구역보다 일자리와 생활권 중심의 가치 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서울이면 다 비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서울 안에서도 일자리가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유지되거나 상승하고 그렇지 않은 곳은 정체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자료를 보면 서울 종로구, 중구, 강남구, 서초구, 영등포구, 마포구 등 업무 중심 지역의 일자리 밀집도가 전체 서울 일자리의 55%를 차지합니다. 이 지역 주변 아파트 가격은 계속 강세를 보이는 반면 일자리가 적은 외곽 지역은 수요가 약합니다. 이제는 강남이냐 강북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하는 곳과 얼마나 가까운가가 중요합니다. 서울 안에서도 출퇴근 1시간 이상 걸리는 곳은 점점 외면받고 30분 이내 지역은 수요가 집중됩니다. 이게 앞으로 더 뚜렷해질 흐름입니다. 55세 김동철님은 노원구에 집을 갖고 계신데요. 주변에 일자리가 별로 없다 보니 젊은 사람들이 안 산다고 하셨습니다. 학교는 좋고 환경도 쾌적한데 직장 다니는 사람들한테는 멀다는 이유로 외면받는 거죠. 이게 바로 생활권 중심 가치 이동입니다. 꽃내미님도 본인이 사시는 동네를 한번 돌아보세요. 주변에 일자리가 얼마나 있는지, 젊은 세대가 출퇴근하기 편한 곳인지, 그게 앞으로 그 지역 가치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될 겁니다. 그럼 이제 이런 변화 속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실천 가능한 방법들을 정의해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시세 숫자보다 매물 흐름을 보는 시기입니다. 과거에는 호가가 얼마인지만 봤는데요. 지금은 매물이 얼마나 나오는지,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지는지를 봐야 합니다. 가격이 높아도 거래가 안 되면 그건 허수고, 가격이 낮아도 매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자주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본인이 사시는 지역이나 관심 있는 지역의 최근 3개월 거래량을 보세요. 거래가 활발한 곳은 유동성이 있다는 뜻이고, 거래가 뚝 끊긴 곳은 매물 동결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 차이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캡17세 윤석진님은 매달 한 번씩 본인 아파트 단지 실거래가를 체크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 단지가 언제 거래되고 어느 층이 비싸게 나가는지 다 아신대요. 이런 정보가 쌓이면
막연한 불안 대신 구체적인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꽃님이 님도 한 달에 한 번 10분만 투자해서 실거래가를 확인해 보세요. 뉴스에서 말하는 전국 평균보다 매집이 속한 지역의 실제 흐름이 훨씬 중요합니다. 숫자에 흔들리지 말고 흐름을 읽으세요. 무리한 갈아타기보다는 보유 자산의 성격을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집을 팔고 다시 사는 건 비용도 많이 들고 타이밍 맞추기도 어렵습니다. 그보다 지금 갖고 계신 자산이 어떤 성격인지 정확히 아는 게 먼저입니다. 본인 집이 실거주용인지 임대용인지 향 상속 목적인지에 따라 관리 방향이 달라집니다. 실거주용이면 가격 변동에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고 임대용이면 임대료 수익과 공실률을 챙겨야 하고 상속 목적이면 세금 문제를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한국세무사회 자료를 보면 2024년 상속세 과세 대상 중 부동산 비중이 70%를 넘었습니다. 집값이 오르면 상속세 부담도 커지는데 미리 준비 안 하면 자녀들이 나중에 세금 때문에 집을 팔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지금부터 점검하셔야 합니다. 61세 강은숙님은 서초구에 아파트 하나를 갖고 계신데요. 몇 년 전에 세무사 상담을 받아보셨답니다. 그랬더니 지금 시세로는 상속세가 꽤 나온다는 걸 알게 되셔서 미리 자녀에게 일부 지분을 증여하는 방식으로 절세 계획을 세우셨대요. 이런 준비가 나중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꽃내미 님도 본인 자산의 성격을 먼저 파악하세요. 갈아타기를 고민하기 전에 지금 가진 집을 어떻게 활용하고 관리할지 계획을 세우는 게 우선입니다. 세금 환경을 미리 점검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이 복잡하고 자주 바뀝니다. 이걸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세금 폭탄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획재정부 발표에 따르면 2025년 종합부동산세 과세 인원이 전년 대비 12% 증가했습니다. 집값이 오르면서 과세 기준에 걸리는 분들이 늘어난 겁니다. 세금은 회피할 수 없으니 미리 알고 준비하는 게 최선입니다. 특히 1주택자라도 공시가격이 일정 수준 넘으면 종부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대상인지 모르고 계시다가 고지서 받고 놀라는 경우가 있어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본인 부동산 보유 현황과 세금 예상액을 확인할 수 있으니 한 번쯤 점검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59세의 박철호님은 작년에 갑자기 종부세 고지서를 받으셨대요. 본인은 1주택자니까 해당 없다고 생각하셨는데 공시가격이 기준을 넘어서 과세된 겁니다. 미리 알았으면 절세 방법을 찾아볼 수 있었을 텐데 모르고 있다가 낭패를 보신 거죠. 세금은 복잡하지만 피할 수 없습니다.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거나 최소한 본인이 어떤 세금 배상인지는 알고 계셔야 합니다. 오지는 비용으로 돌아옵니다. 자녀 세대에게는 현실적인 주거 경로를 함께 고민해줘야 합니다. 지금 젊은 세대는 부모 세대와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집을 구합니다. 과거처럼 착실히 모아서 집 사는 구조가 아니라 대출과 증여, 상속이 결합된 복합 구조입니다.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2024년 30대 가구 중 부모 지원을 받아 주택을 구입한 비율이 45%를 넘었습니다. 본인 힘만으로 집 사는 게 거의 불가능한 시대입니다. 그러니 부모 세대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지 현실적으로 고민해야 합니다. 무조건 큰 집을 사주는 게 답이 아닙니다. 자녀의 직장 위치, 생활 패턴, 미래 계획을 고려해서 현실적인 선택지를 함께 찾아야 합니다. 때로는 전세 자금을 지원하는 게 나을 수도 있고 작은 집이라도 실거주 가능한 곳을 우선하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6급 3세 오명숙님은 딸 부부에게 경기도 외곽 아파트를 사주려고 하셨는데 딸이 서울에서 직장 다니니까 출퇴근이 너무 힘들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방향을 바꿔서 서울 외곽의 작은 평수를 알아보고 계신데요. 이게 현실적인 접근입니다. 자녀와 솔직하게 대화하세요. 본인이 원하는 주거 형태가 뭔지, 부모가 어디까지 도와줄 수 있는지 명확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무리한 지원은 부모 노후 자금까지 위협할 수 있으니 선 안에서 현명하게 도와주셔야 합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부동산을 바라보고 단기 변동에 흔들리지 마세요. 부동산은 단기 투자 수단이 아니라 장기 자산입니다. 1년, 2년 가격 오르내림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10년, 20년 뒤를 내다보고 관리해야 합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서울 아파트 평균 보유 기간이 2024년 기준 12년을 넘었습니다. 한번 사면 오래 갖고 있는 게 일반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단기 시세 변동보다는 그 집이
본인의 생활과 노후 계획에 맞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뉴스에서 집값 올랐다 떨어졌다 할 때마다 불안해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본인이 팔 계획이 없으면 그건 숫자일 뿐입니다. 오히려 중요한 건 그 집에서 편안하게 사실 수 있는지, 관리비는 감당 가능한지, 노후에 계단 오르내리기 힘들진 않은지 같은 실질적인 부분입니다. 57세 임지연님은 집값 뉴스 볼 때마다 스트레스 받으셨는데요. 어느 날부터 아예 안 보기로 하셨답니다. 본인은 여기서 계속 살 거고 팔 생각도 없으니까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신 거죠. 그러고 나니 마음이 훨씬 편해지셨대요. 부동산은 숫자가 아니라 삶의 공간입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본인과 가족의 안정된 삶을 먼저 생각하세요. 시장은 오르락내리락 하지만 꽃님이님의 삶은 그 안에서 꾸준히 이어집니다. 그럼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하고 꽃님이님이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부동산 시장이 왜 예전과 다르게 움직이는지 그 구조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과거의 경험으로 지금 시장을 판단하시는데 그게 통하지 않는 이유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시장은 고지능화됐습니다.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되고 투자자들이 규제를 빠르게 학습하면서 정책보다 시장 반응 속도가 더 빨라졌습니다. 매물 동결 효과도 생겼습니다. 거래량은 줄었는데 가격은 오르는 역설적 상황이 바로 매물이 시장에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젊은 세대의 주거 선택 기준도 바뀌었습니다. 넓은 평수보다 일자리와 가까운 위치, 외곽 여러 채보다 도심 한 채를 선택하는 흐름이 뚜렷합니다. 이로 인해 지역 간 격차가 확대되고 서울 안에서도 양극화가 심화됐습니다. 정부 규제는 수요뿐 아니라 공급까지 동시에 줄이면서 오히려 핵심 지역의 희소성을 키웠습니다. 전세 시장도 불안정해지면서 전세에서 매매로 이동하는 흐름이 생겼고 이게 다시 특정 지역 가격을 밀어올리는 효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서울이라는 행정구역보다 일자리와 생활권 중심의 가치 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출퇴근 30분 이내 지역은 수요가 집중되고 1시간 이상 걸리는 곳은 외면받는 구조입니다. 잘못 관리했을 때 위험은 명확합니다. 막연히 뉴스만 보고 불안해하면서 아무 준비도 안 하면 세금 폭탄을 맞거나 자녀 주거 지원에 실패하거나 본인 노후 자금까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또 무리하게 갈아타기 시도했다가 타이밍 놓쳐서 더 큰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제대로 관리했을 때 효과는 분명합니다. 본인 자산의 성격을 정확히 알고 세금 환경을 점검하고 매물 흐름을 읽으면서 장기적 관점을 유지하면 불필요한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도 현실적인 주거 경로를 함께 고민해주면서 가족 전체의 주거 안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를 말씀드립니다. 이번 주말에 딱 1시간만 시간 내세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들어가서 본인이 사시는 지역의 최근 3개월 거래 내역을 확인해 보세요. 거래량, 거래 가격, 어느 층이 잘 팔리는지 보세요. 그리고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서 본인 부동산 보유 현황과 예상 세금을 확인해 보세요. 종부세 대상인지, 상속세는 얼마나 나올지 대략이라도 파악하세요. 이 두 가지만 해도 막연한 불안이 구체적인 정보로 바뀝니다. 정보는 힘입니다. 모르면 불안하지만 알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라도 실천해 보세요. 부동산은 단순히 재산이 아니라 가족의 미래입니다. 꽃님이님이 평생 모은 자산이 세금으로 날아가거나 자녀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다음 영상도 꼭 챙겨보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꽃님이님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지금 가장 고민하시는 부동산 문제가 무엇인지, 어떤 내용이 더 궁금하신지 알려주시면 다음 영상 주제로 다뤄드리겠습니다. 함께 지혜를 나누면서 더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해 나가요. 꽃길 걸어봐요.